안녕하십니까, 이강렬입니다. 입추가 어제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덥습니다. 메뚜기 한철이라고 곧 이 더위도 물러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술 먹고 등산하면 자살행위다. 일찍 가려고 하면 술 많이 드시고 등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술 많이 드시면 적당히 둘레길 정도로 걷고 가볍게 모여가시고 한숨 주무시는 게 최상인데, 굳이 술길을 땀 흘리면서 등산을 할 필요는 없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 했던 간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의 역할에 대해서, 간이 왜 큰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간이 가장 크고 무거운 장기다. 왜 그러냐? 그만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약 500가지의 화학작용 그리고 2000여 가지의 효소 촉매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인체 3대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의 대사작용을 간에서 한다. 그리고 담즙산 및 빌리루빈 대사작용을 간에서 한다. 비타민 및 무기질 대사작용도 간에서 한다. 호르몬 대사작용, 해독작용, 또한 살균작용, 지용성 비타민 대사작용도 간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게는 약 우리 체중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의 위치는 우측가슴 갈비뼈 약 5번부터 시작해서 12번까지 그 사이에 넓게 분포되어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좌측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간 위치가 제 손처럼 이렇게, 못생겼네. 이쪽이 좌엽, 이쪽이 우엽인데 실제로 제 손처럼 우측이 두껍고 훨씬 큽니다. 약 5배 정도의 크기를 자랑하는 그런 크기로 이렇게 오른쪽 가슴 밑에 붙어 있는 가장 큰 장기입니다. 모든 장기들이 혈액순환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혈액순환에 혈관이 동맥과 정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하나에도 동맥, 정맥이 같이 다 연결되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동맥하고 찌꺼기를 가지고 다시 정맥으로 가서 우리 순환을 시키는 그런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은 유일하게도 우리 인체 기관 중에 세 가지의 혈관이 같이 붙어 있는 장기입니다. 동맥, 정맥, 그리고 문맥이라는 혈관이 하나 더 붙어 있는데, 이 문맥은 우리 영양분을 흡수해서 간으로 보내주는 그런 혈관입니다. 위장, 담낭, 췌장, 미장 등등 이런 장기에서 흡수된 그런 영양소들을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이동을 시켜서 여기서 간에서 대사작용을 해서 각 장기나 세포로 보내져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간은 통증세포가 없죠. 약 75%가 망가져도 아픈 줄 모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지만 3분의 2가
망가져도 아픈 줄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한 3분의 2를 잘라내도 약 2달이면 다 원상 회복을 하는 그런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기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장기들이 20세가 되고 성인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산화가 되고 늙기 시작하는 거죠. 장기가 노화가 시작되는데, 유일하게 크기 변화도 없고 20살부터 시작해서 약 60까지 환갑이 될 때까지 장기 크기도 변화가 없고 60이 넘어야 노화가 시작이 되고 크기도 줄어드는 그런 장기입니다. 그만큼 인체 스스로 이제 중요하다. 몸이 1000량이면 900량이다 하는 걸 입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근육과 통증을 관장하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통증 세포가 없어서 3분의 2가 망가져도 통증을 못 느낀다. 불행스러운 거는 그만큼 망가져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미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지는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행불행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장기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인체가 하는 모든 일이 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간이 통증을 느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느냐? 큰일 나겠죠. 아마 1초도 그냥 못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아야 하다가 볼일 다 보겠죠. 왜? 모든 일을 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통증세포가 없는 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 잠깐 자랑질 좀 하겠습니다. 아직 염색 안 하고 흰머리 없습니다. 등산을 하게 되면 지리산 종주, 우리나라 3대 종주인 지리산, 그 다음 덕유산, 설악산, 이 종주를 당일치기로 아직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 40대, 50대보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갑, 진갑 지나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강렬히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잠깐 얘기 드리자면, 저는 1년에 한 번씩 꼭 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호흡법이 중요한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 조금만 드시면 됩니다. 자, 본론 들어가서 술을 먹으면 또 되게 피곤할 때 등산을 하시면 안 된다 하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혈액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인체 혈액 저장 창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혈액 저장 창고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다수의, 제가 이렇게 물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장에는 혈액을 저장하고 있는 그런 장기가 아닙니다. 간과 폐를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오면
심방에서 봐서 심실로 보내서 짜서 동맥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충실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장기입니다. 그래서 잠시도 실력이 없죠. 자, 이 장기가 저장 창고가 이제 심장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그러면 저장 창고는 어디 있을까? 온몸이 그냥 계속 돌아다니고만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어떤 사고가 나거나 응급상황이 생기면 큰일 나겠죠. 조금만 현재 몸 상태에서 혈액이 빠져나가도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는 그만큼 상비적으로 어느 정도 한도의 혈액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간인 것입니다. 간에서는 약 전체 혈액 양의 약 25% 정도를 간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 혈액의 양이 체중의 약 0.8%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느냐? 우리 간에서는 혈액의 저장 창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케어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간에서 저장하고 있는 그 혈액을 그만큼 더 문제 있는 장기나 또 상처가 난 부위로 보내서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혈액의 양이 똑같다면 치료가 잘 안 되겠죠. 상처가 나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혈액을 상처가 난 쪽으로 보내줘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간에서 만들어지는 상처가 났다, 혈액이 몸 밖으로 흐르고 있으면 간에서 만들어진 혈액 응고인자를 빨리 그 상처난 부위로 보내서 지혈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얘기 드렸듯이 이런 현상들로 우리 인체가 이제 계속 심장박동에서 혈액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전날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또 해독을 해야 되겠죠. 해독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각종 장기들이 필요하고, 그만큼 많은 심장이 많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케어를 위해서 간에서 보관하고 있던 혈액을 일부를 빼서 그 케어를 하는 쪽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약 5% 정도 더 보내게 되겠죠.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혈액을 보내서 피로 회복을 위해서 또 각종 대사작용을 위해서 그런 일을 혈액을 쓰면서 있다가 그 상태로, 술이 덜 깬 상태로 산행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가벼운 산행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혈액 양만 더 보충이 되면 견딜 수 있겠지만, 높은 산을 올라가거나 적어도 5시간, 6시간 등산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산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근육에서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고 많은 또 에너지를 써야 됨으로써 평상시에 있던 혈액에 약 몇 배를 더 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심장에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펌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25%의 이 저장 창고에서 5%, 10% 빠져나가고 결국은 5% 간에서 저장하는 혈액의 양이 우리 근육으로 보내고 숙취 해소를 위해서, 피로 회복을 위해서 해독해야 되는 쪽에 써야 되고, 각종 장기에 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심장은 더 많은 펌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간에서 보관하면서 완충작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사라지고 간을 거쳐서 계속 심장으로 해서 펌핑을 하게 되면 이 심장이 과부하가 걸려서 결국은 심장이 써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날 과로를 했거나 과음을 했거나 하는 경우에 보통 등산 초입이나 중간쯤에서 피로를 느끼고 자주 쉬게 되는데 거기서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원칙입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산행을 하다 보면 결국은 심장이 멎는 심장마비로 불행을 겪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술 먹고 등산하면 안 됩니다. 자, 절대 이제부터는 술 먹고 등산하는 거 지양해 주시고, 자, 그러면 평소에 이제 간을 케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도 숨을 쉬어야 됩니다. 간이 이렇게 한쪽에 고정되어서 붙들려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간은 움직이는데 횡격막의 움직임에 따라 이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우리 간과 위는 우리 횡격막의 아래쪽에 붙어 있습니다. 폐와 심장은 위쪽에 붙어 있는데 횡격막의 움직임에 따라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숨을 쉬면서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능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면 간을 움직여야 되겠죠. 간을 움직이는 방법 꼭 따라 하십시오. 복식호흡입니다. 쉽습니다. 숨 쉬는 거 안 하면 사람 죽습니다. 숨만 쉬면 좋아집니다. 어떻게 쉬느냐? 코로 숨을 들이쉬고 배꼽이 나오게 숨을 들이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으로 후 한숨 쉬듯이 뱉으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하면 간 건강을 지키고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좋은 보약이 될 것입니다. 당장 지금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